우리 회사 코드는 1052번 미수상해로 들어가 있으시죠? 그쵸? 네, 미수상해로 들어가 있으시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 전표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2일입니다. 1월 12일 날 미래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약속 어음 1,500만 원을 할인했어요. 그리고 할인 비용 2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매각 거래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배웠던 게 다 매각 거래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 전표에 가서 일반 전표에 우리는 1월 12일 날 어음을 할인했으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 누구 거예요? 미래상사로부터 받은 받을 어음은 1,500만 원을 거래은행에서 할인했으니까 1,500만 원 없어지고 차변에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할인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얼마예요? 2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차변에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됐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생산부 500번대가 되겠고요. 그쵸? 확정 기여형이니까 퇴직 급여라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 300만 원이니까 날짜는 02월 05일 날 우리는 차변에 퇴직 급여 몇 번대? 500번대 생산직이니까 확정 기여형이고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이 300만 원 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3월 31일 날 거래는 미납된 법인세 4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하였다. 미지급한 세금은 부채이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있었다? 미지급 세금이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3월 31일 날 우리는 차변에 미지급 세금 400만 원이 없어지고 대변에 보통 예금이 나가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5월 5일 날 유진전자에 5월 1일 구입한 300만 원의 컴퓨터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다. 구입 시 비품으로 처리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비품을 갖다 줬다란 얘기죠. 맞나요? 네. 자, 그러면 05월 5일 날 우리는 대변에 비품이 얼마가요? 300만 원이 없어지고 차변에 우리 뭐라고 하면 돼요? 기부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은 6월 17일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산부에서 사용할 청소용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아래 간이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그랬어요. 생산부라 그랬고요. 500번대가 되겠고 공급가액은 합계 2만 원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6월 17일 날 06월 17일 날 우리는 차변에 530 소모품비인가요? 그렇죠? 2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뭘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해되셨습니까요? 네, 일반 전표 5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1월 20일입니다. 하이마트에서 탕비실에 비치할 목적으로 냉장고를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자,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01월 20일 1월 20일 날 우리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과세 매입 61번인가요? 그렇죠? 냉장고를 구입했고요. 냉장고 금액은 얼마예요? 330만 원인가요? 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거래처는 하이마트. 붕괴는 뭘로 샀어요? 현금으로 샀나요? 그쵸. 그런데 이게 근데 원래 문제상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원래. 왜냐면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체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이 무조건 다 현금은 아니더라. 아시겠죠? 문제를 잘 읽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안 주어져 있으니까 현금으로 처리를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비품으로 바꿔주셔야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비품으로. 그래서 원칙상은 현금 영수증도 대금은 뭐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뭐 보통 예금이 답이 될 수도 있고 당좌 예금이 답이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제가 뭘로 되었는지가 문제상에서 원래는 주어져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은 2월 9일 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에서 비품으로 사용하던 복사기를 유미산업에 200만원에 처분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복사기 비품을 처분을 했어요. 2월 9일날 02월 09일날. 그럼 우리는 무조건 과세 매출이 되겠고 복사기 공급가액은 200만원에 20만원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유미산업의 전자고요. 분계는 무조건 혼합이죠. 그쵸? 대변에 뭐가 나가요? 비품. 그쵸? 비품은 얼마짜리? 우리 문제에서 취득원가 500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225만 5천원 여기다 써줘야죠. 그쵸? 그래서 비품 500만원짜리가 나가게 되고 차변에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은 225만 5천원. 그리고 저 차변에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수취했나요? 그렇죠? 보통예금으로 얼마 받아야 돼요? 220. 맞죠? 220. 공급가액하고 부가세를 다 받아야 되니까 220만원을 받아야 하고 그래도 마이너스 74만 5천원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뭐라 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긴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유형자산 매각거래도 항상 분계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만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1일 창립기념일 선물로 영업부 직원들에게 1인당 5개씩 지급할 USB를 원테크로부터 구입하였다. 대금은 중 50만원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처리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 적법하게 발급받았으며 외상대금은 친절하게 나와있네요. 미지급금이라고. 자, 그러면 07월 1일날 우리는 과세 매입인가요? 그쵸? 뭐 USB 공급가액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500만원에 50만원 보이시나요? 수량단가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500만원에 50만원입니다. 거래처는 원테크에서 구입했고요. 전자고요. 분계는 무조건 혼합이 되겠죠. 차변에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영업부 직원들에게 선물로 줄 거죠. 맞나요? 영업부 직원들에게 선물로 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리후생비가 되나요? 811번 복리후생비가 되겠고 대변에 50만원은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50만원 지급했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8월 27일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주요 부품을 교체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 멘트가 있어서 이 밑에 있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거죠. 그쵸?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거래 자체가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봐야 하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종이세금 계산서로 수취를 하였고 그런데 1320만원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우리 무조건 나누기 얼마? 1.1 해주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1200만원어치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08월 27일날 우리는 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과세 매입에 뭐 기계 부품 교체 뭐 공급가액은 1200만원에 120이 되겠죠. 그런가요? 거래처는 광명기계 전자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셔야겠고요. 맞죠? 네, 분계는 혼합 차변에 기계장치가 되겠죠. 그쵸? 기계장치 그리고 대변에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나가면 됩니다.
네, 빙고. 자, 그 다음은 9월 27일 날, 미국 밥사에 제품을 3만 달러 직수출했어요. 수출 신고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랬어요. 맞죠? 맞죠? 얘는 필요가 없고 우리는 선적일이 필요해요. 선적일. 그럼 9월 27일 그럼 선적일 기준환율 얘가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계산기에다가 3만 달러에 곱하기 1150원을 해주시면 345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09월 27일 날 우리는 수출 제품을 수출했고요. 공급가액은 3,45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밥사. 그리고 영세율 구분은 무조건 몇 번이에요? 수출했으니까 1번. 그리고 분계는 외상.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선적일 기준환율로 계산을 할 거다. 수출 신고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그리고 대금 회수일에 1180원이 나와 있는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9월 27일이잖아요. 그쵸? 오늘 9월 27일인데 9월 30일의 환율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 이걸 알면 신이야 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선적일 기준환율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가 나왔어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랬고, 우리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는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 모두를 입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 모두를 입력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공장 건물이고 그 다음에 기계고 그 다음에 에어컨은 비품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모두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 들어가셔서 날짜는 4월서부터 6월이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04월 08일 날 상호는 F2 눌러서 용을 그 다음에 건물을 구입했으니까 건물 1번이 되겠죠? 그런가요? 네, 금액은 5억 원. 자, 그 다음에 05월 12일 날 거래처는 광명 주식회사 광명이고요. 기계장치 2번이 되겠고요. 금액은 6천만 원에 600만 원. 그 다음 06월 22일 날 이번에는 거래처가 LK전자 CK전자 네, CK전자 그 다음에 비품이니까 기타 자산이 되겠죠. 4번. 네, 800만 원에 80만 원 넣어주시면 정답입니다. 이해되셨죠? 대신에 부가세 부속서류 작성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건 계속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갔다가 다시 얘를 들어오게 되면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얘는 당연히 예 해야지만 불러와지겠죠. 아니요 하면 다 지워져 버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은 우리 이제 1기 확정과세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만을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라 그랬고요. 자, 그리고 매출 자료는 과세 매출하고 그 다음에 직수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매입 자료는 세금계산서 내역이 있는데 접대성. 그러면 중요한 건 전자세금계산서에 접대비니까 얘는 불공이죠. 이해가 되셨죠? 넣었다가 빼야 하는 거고요. 맞죠? 일반 매입에 넣어주시고 다시 빼주셔야 하고 신용카드 매입 내역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신용카드 매입 내역에
여기에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이 나왔어요. 얘도 불공이죠. 맞나요? 그런데 우리는 불공을 세금계산서에서만 불공을 인정을 했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불공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 얘네들은 입력 자체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얘는 입력을 하시면 안 되는 거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아예 처음서부터 애초에 입력을 하시면 안 되는 거래예요. 그것만 구별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에 반영한다 그랬고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분 얘를 우리는 12번에다가 입력을 하란 얘기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니까 전자신고 세액공제 무조건 얼마를 받는다? 10,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순서대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이 되겠고요. 깨끗하죠? 매출의 공급가액은 5억 원. 그 다음에 직수출은 6번에 가서 1억 원. 매출 끝났죠? 네. 자, 그 다음에 매입에 일반 매입. 그 다음에 접대성 물품이 500만 원이 있으니까 1억 9천만 원이라고 쓰셔야 하나요? 그쵸? 반드시 1억 9천 1,900. 그런데 그 중에서 500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니까 16번 클릭하셔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500만 원에 50만 원을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접대성 물품은 얘는 이 위에 있는 일반 매입에 모두 합산 넣어주시고 다시 16번에 가서 불공으로 다시 빼주시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기계장치 매입한 게 1억 원이 있으니까 기계장치는 11번에다가 1억 원에 세액 1,000만 원 넣어주셔야 합니다. 매입은 부가세 입력 손으로 해주셔야지 돼요. 되셨나요? 네, 신용카드는 이쪽 옆에 오른쪽에 41번에다가 일반 매입이 500만원 그리고 50만원 그 다음에 비품 고정자산 매입이 300만원에 3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의 일반 매입 예정신고 누락분의 일반 매입 그 밖에 공제인데 그 밖에 공제 여기가 숫자가 안 써져요. 그쵸? 어디다 써야 돼요? 요 밑에 일반 매입에다가 100만원에 1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예정신고 누락분에는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세액만 존재를 하죠. 가산세가 있다 없다? 가산세는 없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우리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쓰셔야죠. 그쵸? 18번 그래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여기까지도 반드시 뭐 해라? 저장.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손으로 작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갈 때는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해야 해요. 아시겠죠? 네, 요것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부가세 신고서 작성 및 마감하여 전자신고를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한다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고 작년서부터 새롭게 등장한 문제예요. 작년서부터 새롭게 등장한 문제고 문제는 그냥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전자신고 들어가셔서 전자신고에서 우리는 전자 파일을 뭐 해라? 제작해라. 그리고 비밀번호는 1234 1234 이렇게 해주시면 C드라이브에 로컬 C드라이브에 이렇게 파일이 ENC로 시작하는 파일이 하나가 생기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얘가 생기게 될 거고 전자 파일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에서 여기서 전자신고로 들어가시면 전자신고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가세 신고니까 위에 있는 전자신고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확인. 얘를 들어가면
이렇게 전자신고라고 하는 창이 열리게 돼요. 전자신고. 그리고 우리는 과세기간이 언제죠? 과세기간이 2기 확정인가요?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 마감하라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이라고 쳐주시면 되겠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미수상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제작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작을 눌러주시면 비밀번호 1234, 1234, 한 번 더 1234, 1234 입력해 주시고 확인. 그러면 전자신고 데이터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확인. 그리고 홈택스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홈택스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홈택스 바로가기에 이런 창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창이 이렇게 지금 겹쳐서 나와 있는데 이 창은 아무 의미가 없는 창이에요.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는 순서예요. 그래서 그냥 이 창은 닫기 눌러주시면 뒤에 이 화면이 숨어 있어요. 뒤에 이 화면이 숨어져 있고,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면 변환 순서, 찾아보기, 형식 검증, 비밀번호, 결과 확인 이렇게 순서대로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 화면에 찾아보기부터 찾아보기를 눌러주시면 지금은 여기가 내 컴퓨터 이렇게 돼 있는데 로컬 C로 가셔야지 돼요. C 드라이브에 제일 밑으로 내리면 ENC로 시작하는 오늘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 날짜의 파일이. 그래서 얘를 열기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게 돼요. 그리고는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리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버튼을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형식 검증하기를 누르면 여기 위에 있는 화면들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 형식 검증하기, 그러면 비밀번호 1234, 1234 확인 돼 있고, 결과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제 막 숫자가 들어오고, 내용 검증하기, 그리고 결과 확인. 그러면 또 숫자가 바뀌고 전자 파일 제출로 가셔서 여기에서 전자 파일 제출하기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인. 그러면 접수되었습니다. 인쇄하기 누르시지 마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 그냥 2점짜리 공짜 문제가 하나가 주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결산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우리가 일반 전표에 들어가셔서 자, 첫 번째 아래 차입금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결산일까지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한 당해년도분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고, 그냥 친절하게 미지급금을 인식하는 거래를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총 3억 원에 대해서 곱하기 연이율이 몇 프로요? 2%. 그쵸? 그리고 곱하기 우리는 5월 1일에 대출을 했고요. 맞죠? 그런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급해야 할 이자는 5, 6, 7, 8, 9, 10, 11, 12 8개월인가요? 곱하기 8 그리고 나누기 12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3억 원에 대해서 곱하기 0.02 다시 곱하기 8 나누기 12 해주시면 40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쵸? 네, 400만 원이 나오니까 우리는 12월 31일 날 차변에 이자 비용 400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 400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12월 1일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86,000원 많은 것을 발견하여 현금 과부적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현금가부적으로 이미 회계 처리했대요. 근데 기말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원인 불명이다. 이 얘기죠. 이렇게 나오면 12월 1일 날 전표 가보세요. 가셔야죠. 현금가부족이 대변에 있었네요. 맞죠? 현금가부족이 대변에 있었으니까 현금가부족이 어디로 없어지면 돼요? 차변에 현금과부족 86,000원. 그리고 대변에 양수로 나왔으니까 우리 뭐라고 해요? 자비익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분계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공짜 문제가 나왔네요. 부가세 대급금, 대급금은 차변에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대급금은 어디로 가야 된다? 대변으로.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있었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차변으로. 그 다음에 가산세는 우리가 뭘로 처리해야 되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그리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자비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죠? 맞나요? 그냥 이게 그냥 공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의 금액은 2,545만 원인가요? 네,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은 3,140만 원이 되겠고요. 차변에 817번 세금과 공과가 6만 원. 그리고 대변에 930번 자비익이 얼마예요? 만원. 그런가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590만 원 생겼죠? 그럼 환급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환급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차변에 미수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기 차입금에 만기일이 내년으로 도래를 했죠? 맞나요? 지금은 항상 우리가 화면에 여기 위에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회계기간이에요. 2022년도니까. 맞죠? 여러분들 2월에 시험을 보시니까 아마 과세기간이 안 바뀌었을 거예요. 22년도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23년도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22년도로 출제가 될 거니까 22년도는 23년이니까 지금 1년 내년에 갚아야 되는 거죠. 유동성 대체 하란 얘기니까 우리는 차변에 장기 차입금 미래은행 2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미래은행.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결산일 현재 무형자산인 영업권의 정기말 상각 후 미상각 잔액이 2억 원이 있었다. 미상각 잔액이 2억 원이 있었다. 영업권은 작년 1월 초에 2억 5천만 원에 취득한 것이다.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5년간 월할 균등 상각하고 5년간 상각을 하고 상각계산 계산 시 1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한다. 이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미상각 잔액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작년 1월 초에 이만큼의 취득을 했어요. 작년 1월 초에 작년 1월 초에 2억 5천만 원에 취득을 했으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하면 2021년에 취득을 했죠. 맞죠? 그러면 2억 5천만 원 주고 취득을 했으니까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나누기 5로 나눠주시면 1년에 얼마씩 5천만 원씩 상각을 해주시면 되죠. 이게 그냥 끝이에요. 이게 끝.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미상각 잔액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앞에서 1년에 상각을 했죠. 그러니까 미상각 잔액은 여기서 우리는 나누기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4를 나눠주셔야지만 미상각 잔액에 대한 당기분 상각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앞에 1년은 상각을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문제상에서 그냥 작년 1월 초에 취득한 것이다. 이 금액이 만약에 안 나왔다. 얘가 금액이 안 주어져 있다. 이 금액이 안 주어져 있으면 작년 1월 초에 취득을 했으니까 작년에 1월 1년분을 상각을 했겠죠. 1월이니까 1월 달서부터 12월까지를 다 쳐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미상각 잔액이라고 주어져 있는 얘는 남아있는 기간이 4년이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문제가 조금 친절하게 2억 5천만 원이 주어져 있는 거고, 제가 시험 문제 내면 2억 5천을 안 줄 거거든요. 그냥 미상각 잔액이 2억 원이다 라는 얘기는 이미 1년분을 상각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다. 그러니까 내용 연수가 5년이지만 남아있는 잔존 연수는 4년이니까 4로 나누어 주셔야 5천만 원이다 라는 상각액을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5천만 원을 계산을 하시고, 우리는 그냥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엔터 치시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영어권 나오니까 영어권에다가 5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전표 추가. 선생님, 이거 결산자료 안 들어가고 그냥 일반 전표에다가 분개하면 안 될까요? 일반 전표에 그냥 분개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일반 전표에다가 그냥 분개를 하면 이렇게 분개가 나와요. 그냥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영업권.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영업권. 결차, 결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라는 뜻인데 그냥 차변, 대변으로 회계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결산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고요. 결산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영업부 소속인 이영환의 급여는 다음과 같다. 이영환의 급여는 수당공제를 등록하고 5월분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두 가지를 다 작성해야 되는 거죠. 맞죠? 자, 수당공제 등록 시에 다음에 주의한다. 수당 등록 시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모두 부로 체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월정액 여부와 통상임금 여부는 무시하라 그랬고요. 공제 등록은 그대로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제는 건들지 말아라.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걸 보고 그대로 우리는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급여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급여자료 입력에 일단 우리는 먼저 수당공제로 들어갈 거예요. 수당공제 들어가셔서 기본급 있고 상여가 없으니까 부. 직책은 있지요. 월차 없으니까 부. 그 다음 식대, 자가운전, 그 다음에 야간근로가 없네요. 부. 그 다음에 육아수당 비과세라 그랬고요. 육아수당. 그리고 F2 눌러서 육아수당 이렇게 검색해서 넣어주셔야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되겠고, 확인. 공제는 건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5월의 지급인데 여기에 문제 여기 위에 지급일이 나와 있어요. 그쵸? 5월 31일. 그래서 05월의 급여고 지급일은 5월 31일입니다. 이영환이고요. 기본급 300. 직책수당 40, 식대가 20, 자가운전 20, 육아수당 10만원. 국민연금보험료는 13만 5천원, 그리고 건강보험료 12만원, 장기요양보험료 14,720원, 28,000원, 142,220원, 14,220원까지 해서 입력이 모두 끝나셨나요? 그쵸? 자,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난 다음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에 들어가셔서 엔터 한번 치시고 05월에 엔터 치시면 142,220원 여기에 있던 소득세가 그대로 여기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재 문제의 마지막에 전월 미환급세액이 20만 원이 있다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밑에 전월 미환급세액 20만 원 넣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얘는 저장 버튼이 없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ESC 눌러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예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자, 다음은 최미남 사원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이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중에서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탭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셨죠? 네. 최미남은 총급여액 7천만 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박희수는 일용근로소득 상관없죠. 배우자는 종합과세 금융소득 3천만 원이 있으니까 김연우는 안 되겠네요. 맞죠? 네, 김연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소득 없고 기본공제가 아닌 사람은 부로 체크를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사원 등록으로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사원을 최미남 불러오시고요. 최미남의 부양가족으로 가셔서 기본이 다 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본인은 세대주에 해당하고요. 박희수 그러면 60세 이상인가요? 네, 60세 이상. 배우자는 계속해서 부이고 그 다음에 최지우 그 다음에 최건우는 20세 이하에 해당하겠죠. 맞나요? 네, 자녀라는 건드리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자동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양가족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국세청 홈택스 및 기타 증빙자료로 확인된 자료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이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신경 쓰셔야지 될 게 최미남이의 안경 구입이 여기 보면 기타 영수증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뭐예요? 국세청 자료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우리 무조건 의료비를 먼저 입력하시라 그랬죠. 그쵸? 의료비를 먼저 요게 친절하게 부양가족 탭에서 반영할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료비 지급 명세서. 그럼 우리가 부양가족 탭에서 아무나 클릭해 주시고 의료비 아무 칸에서나 따당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의료비의 첫 번째 최미남 F2 눌러서 최미남 본인이죠. 증빙코드는 국세청 한 건이고요. 금액은 150만 원인가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최미남. 이번에는 기타 영수증으로 한 건. 그리고 얼마예요? 50만 원인가요? 아, 기타 영수증은 앞에 상호랑 써주셔야지 돼요. 대학 안경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605-26-23526 써주시면 되겠고, 기타 영수증에. 그래서 안경 구입비 50만 원이니까 50만 원까지는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셨죠? 우리 매일 국세청만 나오다가 기타 영수증 나왔으니까 기타 영수증은 누구한테 얼마를 냈습니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료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박희수는 자, F2 눌러서 박희수 국세청장 한 건이고요. 총 325만 원인데 그 중에 실손보험료 얼마 받았대요? 100만 원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 총액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손보험금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연말정산 입력에 가셔서 보험료서부터 입력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김연우 거는 안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쵸? 네. 그리고 자, 일단 우리 보장성 보험 전체를 다 입력해 주시면 되나요? 255만 원. 그쵸? 다 보장성이니까. 자, 그 다음에 교육비는 교육비에서 따당 눌러주시고, 최미남 본인이죠. 네, 본인의 대학원 500만 원. 김연우는 소득 제한에 걸렸죠. 안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최지우하고 최건우 둘 다 초등학생인가요? 둘 다 초등학생이라고 여기에 주어져 있죠. 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학원비 된다 안 된다? 학원비 안 된다. 이해가 되셨죠? 영유아만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안 되니까 쓰시면 안 돼요. 그럼 교육비는 최민남 본인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의료비는 입력이 끝났고 신용카드 제일 밑으로 내려서 왼쪽 아래에 신용카드 따당 들어가셔서 최민남의 신용카드 사용에 2,200만원 그리고 현금 영수증 사용에 220만원 되었죠? 김연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김연우는 소득 제한에 걸렸으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김연우는 소득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안 되고 의료비 모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게 맞는 거죠. 의료비는 중복 공제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타의 연금저축이 있으니까 연금저축 등 1번에 연금저축 등 1번에 가셔서 여기에 그냥 연금저축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금저축 그 다음에 금융회사는 국민은행 계좌번호는 243-910750-7209 납입금액은 120만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여기까지가 모두 다 풀이를 맞춰드렸습니다. 많이들 맞으셨나요?